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AI 혁명을 맞아서 산업공학과는 잘 나가게 돼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목차인데 1번은 뭐 산업공학 150년 역사고 2, 3, 4, 5는 그동안 한국에서 산업공학이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뭐 그런 내용을 적었고 6번은 전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절이 왔다, 성수기가 다가온다 그런 뜻이고 7번은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에서 여기 모인 그 산업공학 후배들께서는 학생 때나 졸업 후에 써나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에필로그는 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은 뭐 여러분들 수강 편람 볼 때 나온 얘기들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고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산업혁명이 뭐 제임스 와트부터 칼 빈스부터 해서 뭐 산업혁명이 완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몇 개가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AI 레볼루션이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30년 단위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70년에 산업공학과 만들 적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 게 그때만 해도 산업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나가서 취직이 될까 뭐 그게 나한테 제일 챌린징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서 우리 졸업생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냈는데 이제 그 한국의 산업공학은 first of its kind product 개발을 하는 이론을 만들고 이론을 증명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뭐 제품 개발 이론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번잡스럽게 first of its kind라고 붙였냐. 그러니까 뭐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72년도인가 잘 아는 선배인데 양반의 대기업 전자회사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전자제품 쇼가 있는데 거기 좀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짐작하기는 뭐 더듬더듬 영어가 대충 되고 또 공과대학에 있으니까 기술 동향 같은 걸 좀 네가 옆에서 설명해 주라 그랬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회사 부스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입구에 서 있던 안내원이 안색이 변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친구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랬더니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국적에 따라 입장이 안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선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 나오라 그래, 관장 나오라 그래갖고 미리 법석을 들어갖고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입장을 했더니 그 안내원이 우리 둘을 밀착 수비를 해요. 좀 오래 있으면은 막 불편해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기억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제 쟤들 왜 저렇게 법석을 떠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 얘기가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피 계단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 뺏겨갈까봐 저렇게 법석을 떤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당히 어쩌놨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뭐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야 이제 내가 한국 돌아가면은 그 미국 일본 사람들을 조금 그 코를 그게 하는 그 세계 최초 신제품을 만들어서 본들 보여줘야 되겠다. 뭐 별 생각 없이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 비행기에서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내 인생이 좀 망가졌습니다. 보통 밤 10시에 실험실에서 집에 가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만든 게 하이터치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얘기하자면은 뭐 몇십 시간 걸리니까 그냥 대충 얘기를 하자면 하이터치 프로세서니까 하이터치가 세계 최초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72년부터 시작했는데 80년에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8년 걸렸다. 그림 4칸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2, 3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저인망 어로 작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배는 인간 욕구를 해당하는 그물을 끌고 다른 한쪽은 제품 기능에 해당하는 그물을 끌고 두 회가 이렇게 큰 그물을 끌고 가면은 여기에 잡히는 고기가 미제 일제에 없는 신제품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쯤 더 있다가 바둑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는 인간 욕구, 하나는 제품 기능 그래서 바둑을 놓는데 까만 돌은 이미 선진국 제품에 나와 있는 거고 흰 돌은 우리가 낸 아이디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매트릭스가 되니까 매트릭스 분석을 하면은 이제 그 제품 기능이 어느 부분을 몇 퍼센트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는 정량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자동차 운전석은 저렇게 생기는 게 편할 것 같다. 뭐 그게 하이터치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뭐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제 설계 도면 가지고 세계 최초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 이제 실험실 학생, 뭐 회사 사원들이 무진장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공학과에 있던 내 실험실에 있던 학부생, 대학원생인데 학과 동료 교수들이 왜 학생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구냐 불쌍하다 그래갖고 노예부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대우전자고 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여기 차출된 직원들 보고 죄수부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수 뭐 껍적거리고 세계 신제품을 낸다는데 그게 뭐 애들 이름이냐 뭐냐 세계 신제품 나오기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프로젝트에 차출됐다 그래서 이제 죄수부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부대가 동원돼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든 게 이제 one of the first time product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부르기는 의자 밑에 컴퓨터가 달려있는 6축 로봇 운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의자가 카이퍼레커라고 있는데 그 의자하고 우리가 만든 의자하고 차에 싣고 주행 시험을 했는데 우리께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갈림길이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관세받은 거가 이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됐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산업공학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산업공학을 공부하셔야 된다.
그 하이터치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고 한 3년 있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4개월 동안 취재를 했어요. 너 어떡하다가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냐? 근데 이제 4개월 오래 걸렸는데 왜 오래 걸렸냐면은 어디서 뺏긴 거 아닌가 그걸 아주 철저히 검색하느라고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는 음성으로 조리법을 알려주는 전자레인지, 가운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워킹 토킹 TV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뉴욕타임스에 났는데 제목이 약간 우리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퓨처 프로덕트다. 근데 이제 여기 퓨처 프로덕트 from Korea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면 한국서 신제품을 내다니 모르고 놀랍다는 뜻이고, 뉴욕타임스에 나니까 이제 미국의 10년 후 세상을 변혁시킬 유망 상품 그런 매년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세계 제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갖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능이 붙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인데 이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요새 우리가 중국 보듯이 모방국가다 그랬는데 뭐 다른 학부에서도 많이 노력했겠지만 산업공학의 제일 직격탄을 많이 날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3세 내지 5세가 쓰는 유아용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3세, 5세 특징이 뭐냐? 첫째 영어를 모르고, 둘째 한글을 모르고, 셋째 숫자도 10가지는 실지 몰라도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국, 일본, 미국서 화제가 됐던 이거는 우리가 태교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거를 한번 제품화해서 세계에 알리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그 왼쪽에 동그란 거가 지붕입니다. 그래서 배에다 대면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하는 건데 엄마 가슴에다가 대면은 엄마 심장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엄마 배 자리를 몇 번 잘못해야 심장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수가 좋으면은 발전한 소리도 녹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엠브리오 채트라고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하고 채팅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만 녹음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매일 10달 동안 매일 한 편씩 만화 영화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제품을 통해서 이걸 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모방국가다 그러면은 너는 불우이웃이다. 신문 잡지, TV를 못 보냐? 우리는 모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다음에 그 산업공학은 국가의 경영 철학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봤더니 그 선진국이 된 나라에는 국가 고유의 경영 철학이 있었다. 이런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미국에는 시오리 XY가 있고 일본은 뭐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니까 시오리 Z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오리 W라는 거를 199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경영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산업공학 자부심 차원에서 남들한테 세오리 W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다. 산업공학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당시에 만든 책이고 3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건 보지 마라. 안 보이는 것만 파고들어야 된다. 변할 거는 포기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주목하라. 이게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느린 탐험을 주목해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패러다임, 비전 이 세 개로 구성된 평행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시오리 W가 뭐냐? 그게 뭐 이론을 강조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그 민족 심성이 많이 짓눌려 살아서 그 이상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스피릿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 내용은 오늘 여기 모인 분들한테는 뭐 조금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W를 쓰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냈냐면 원래 우리 선조들은 아주 굉장히 우수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도석이 그랬습니다.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계를 합해서 우리 중국이 발전한다. 일본은 뭐라고 그러냐면 화헌양제 그렇습니다. 일본의 헌과 서양의 재주를 합쳐서 일본은 발전할 거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뭐 헐뜯 짜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모방하겠다는 거를 국가 경영 철학으로 표명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묻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뭐 별로 존경이 안 가는 경영 철학인데 한국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실사구시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과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경영 철학이었었다. 근데 이렇게 선조들은 우수했는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광복 후 6.25 이념 투쟁 민주화 운동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지냈냐?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협조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거는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이런 그 혼수 상태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상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옛날 학교에서는 미국을 따르자 그랬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철하게 보면은 어느 한 군데를 쫓아가도 힘이 딸려서 될까 말까 한데 이것들이 겁도 없이 양쪽을 다 따르겠다고 그런다.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봤더니 1990년도에 정부 구호를 봤더니 미국한테는 첨단 기술 이용하라.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일본에게는 무역 역조 시정하라.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좀 창피하다. 왜 이런 양아치 같은 구호를 붙이냐. 그래서 이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한국인의 스피릿을 되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책을 쓴 배경이다. 그래서 이제 스피릿을 설명을 하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걸음 느린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해서 이겼다는 동화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화에 하도 감동을 받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겠다. 근데 두 번째 간 것이 요새 선진국 봐라. 토끼들은 잠을 안 자고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거북이가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표정이 이건 각본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북이는 어찌됐든 거북이만의 장점이 있을 거다. 그 뭔가 했더니 팔다리를 몸통 속에 집어넣는 거다. 이건 넣어서 뭐하냐 했더니 모르겠다. 일단 넣고 보자. 그래서 나중에 토끼가 찾아올 풀밭 쪽으로 절벽에서 몸을 굴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스피릿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넣다가 교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놈아 국가 경영 철학에 왜 만화가 들어가냐.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건 이제 걱정스러운 독자들이 물어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그래갖고 독후감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심볼릭한 건데 강연 요청에 3,000군데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하던 젊은 조교수들이 교수님 이제 인생 작전 끝났습니다. 한 군데 나가서 300만 원씩만 받으면은 3,000군데입니다. 웬만한 부동산 2,000원 살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한 50군데 나가고 나서 이제 KBS에서 W는 특강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연 요청 들어오는 건 전부 TV 보십시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외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은 힘센 흥서를 닮았다. 근데 일본은 소머리 위에 앉아있는 쥐를 닮았다. 근데 여기서 따라하고 뺏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을 가자. 그래서 소머리 위에 앉아있는 쥐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시픽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청을 해갖고 더블1원을 강연해달라고 갔더니 객석에 싱가포르 이범효 수상이 앉아 있었는데 이 얘기 듣더니 공감한다. 근데 미국,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한국인 기세가 부럽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그런 얘기고. 아시아 포럼이라고 이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불사하는데 청중중에 마하틸 수상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공감한다. 아시아의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고 복도 가고 그랬더니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아는 척하고 잘 들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내용에 감동을 받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때 같이 연설에 나왔던 친구 중에 폴 크로그만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
2000년도 중반쯤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때 발표한 내용이 디마이스 오브 자판,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연재로 연설을 하고 나는 그 뒤에 나가서 W를 해서 일본은 생쥐와 같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좀비, 한 사람은 생쥐.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통쾌하고 또 일본한테 좀 관세받던 동남아시아 그 국가 뭐 지도자, 교수, 기업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 워싱턴의 국가이익단체가 있습니다. 내셔널 플래닝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거 설명을 했는데 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맨 앞줄에 하버드 대학 총장 앉았고 그 옆에 상무성 장관 앉아있고 그 뒷줄에 상원 하원 의원들 앉아있고 그래서 와 이건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게 없지 않냐. 너희가 아시아에서 이기려면은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회의 끝나고 나서 워낙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만 회원 자격이 있는데 너는 외국인이지만 특별회원으로 뭐 영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니버시티 오브 인도네시아에서는 더블 이런 인도네시아판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봤더니 우리는 이제 요새 생각하니까 우리는 소주의 위를 날아다니는 벌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봐라. 여기 KI 뭐 산업공학인데 이거는 왜 갖다 꼈냐? 속이 좀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린 70년대부터 KI라고 그랬다. 명칭에서도 우선 원조고 그 다음에 2000년대쯤 그 통계청에서 기업체 사장들 출신 배경을 봤더니 산업공학과 나온 사장이 제일 많더라. 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은 국내 해외에서 성공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장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을 원하는 기업체 늘어나고 여기 정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 학생들 몸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다 봤더니 이제 아직까지는 B 정도 맞으면 기업체 사장이 됐는데 잘하면은 C 학점 받은 친구도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학점 관리를 잘 못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사장이 되게 돼 있다. C를 받으면은 뭐 교수도 될 수 있다. 내가 대학교 때 학점이 C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시기적인 뭐 특수한 상황은 있었지만은 C 학점 받으니까 대학 교수가 되더라. D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A 받으면 뭐 대학 교수 되고 연구원 되고 B 받으면 기업체 사장 되고 C 받으면 의외로 또 대학 교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캠퍼스를 거닐다가 다른 학과 학생들을 보면은 커피를 한 잔씩 사줘라. 왜냐? 저것들 저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나중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친구들이다. 동정심을 가지고 친구들을 잘 대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봐라, 뭐 K자 붙은 거 많지 않냐? 응?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벌이 되었다. 답을 이룬 1단계 성공을 했다고 본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21세기 산업공학은 AI 시어터에서 주역을 맡을 것이다. 그 AI 시어터에서 하는 공연의 레퍼토리를 봤더니 뭐 이런 사진들이 포스터에 붙어 있다. 저게 뭐냐? 그래서 몇 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AI 시대에는 산업혁명 시대는 하이터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폼을 잡았는데 AI 시대는 하이터치 서비스 쪽을 좀 많이 들여다봐라. 이쪽으로 가야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설명을 몇 개 해줄게요. 여기 이제 파티입니다. 하이터치 서비스의 제목을 파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명찰에 소형 디지털 렌즈를 붙여놓고 그 속에 초소형 이어폰을 끼웠더니 파티를 할 적에 마주 선 사람, 대화를 하는 사람의 관등 성명, 경력, 취미,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를 그 속으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너 이제 만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원하면 중요한 대화 같은 거는 자기가 녹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업공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드가 나면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생각엔 잘 될 것 같다. 이제 인간공학 한다 그러더니 이제 개까지 침범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애완동물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한 마리 이상 동물을 키우는데 이제 이 애완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좋아할 것 같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돈을 쓴다. 캡티브 마켓입니다. 너희는 코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위스퍼러는 뭐냐면 동물하고 교감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AI는 발전해서 뒀다가 어디다가 쓰냐 이런 데 쓰자. 그래서 이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모양, 얼굴 표정 짓는 소리를 보고 있었더니 내가 갖고 있는 기계로 해석을 해준다. 지금 짜증난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답니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원하면은 강아지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사람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고 교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걔한테 뭐 저딴 걸 쓰냐 그러는 사람은 불우이웃이다. 적금 보서 사야 된다. 전망이 박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공항 관제사, 산불 감시원, 또 화재 감시원, 또 쇼핑몰에서 그 도난 방지 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AI 시대에는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시원이 앉아 있을 적에 이 눈동자가 변하는 걸 보고 픽셀 아나리시스를 했더니 이건 컨디션이 좋을 때, 이거는 반쯤 졸리기 시작할 때, 이건 한밤중일 때 이 그림을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지 않겠느냐. 너 졸립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럴 거다. 근데 이건 못 속인다. 그래서 이제 릴리프맨 이거는 그 휴식 교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뭐 전국의 은행 옆에마다 ATM이 있는데 ATM에서도 이제 이 돈을 찾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시선 이동 거리를 보고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거를 봤더니 이 사람이 돈을 찾는데 표정이 조금 언짢은 걸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찾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모자 벗으세요, 마스크 빼세요. 은행이 잠시 업무 폭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분석 다 해놓고 이제 본인도 언짢은 표정으로 돈을 찾으면은 인근 파출소 관계은행에 CCTV 네트워크로 연락을 해서 자동적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범인이 있는 집 번지수까지 알아낼 수 있다. 뭐 이제 AI 시대에 컴퓨터 메모리 싸지고 네트워크 싸지고 그런데 못할 게 뭐냐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건 해피엔드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는 뭐 여러분들 익숙한 게 의사가 가슴에다 청진기 대는 게 익숙한데 이제는 에모션 스테토스코프 그 감정 청진기라는 걸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 간병인이 요양원에 있는 애들이 기분이 어떻다. 이제 돌아눕고 싶어 한다. 뭐 팔다리가 어느 부분이 저리다. 뭐 그런 거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알고 선사같이 와서 대응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돈 많은 노인들은 플로리다 쪽으로 가든가 뭐 스위스 쪽으로 가서 요양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유 있는 사람은 한국으로 와야 된다. 불이웃들이 스위스, 플로리다 쪽으로 가게 될 거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몇 개 소개를 했는데 이게 2006년에 우리가 스타트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신뢰가 안 간다. 그런 학생들은 뭔가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이제 내가 저 노인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기라는 거는 뺏길 게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나한테 뺏길 돈이 없으면은 나를 믿어도 된다. 뭐 그런. 이제 여러 학생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어드바이스가 있다. 이게 한 50년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다가 깨달은 거다.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처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서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갖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창의성을 가지려니까 그러고 자꾸 하던 말만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의성이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브레인이 어떻게 됐냐면 너브 액션 포텐셜이라는 약한 전기 시그널이 와서 모든 생각이 시작된다는데 메모리라는 건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 외우는 게 메모리다. 반복해갖고 뉴런 파이링이라서 정해진 뇌 메모리 세포까지 길이 확정이 돼 있어서 구구단을 한번 배우고 났더니 뭐 한 20년이 지나도 구구는 그랬더니 81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메모리고 이 메모리가 이제 빨간 줄로 표시한 건데 이제 knowledge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여러 친구들 중간 시험 치고 기말 시험 칠 적에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메모리가 확장이 되는 걸 반복해서 하나의 콜렉티브 메모리를 이루는 것을 knowledge라고 한다. 그래서 이 knowledge가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없던 뉴럴 패스가 막 쉽게 생긴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창의성 별거 없다. 이제 창의성을 키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터치 연구하는 뭐 교수 학생들은 그 바둑판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할 대상을 잘게 짜겠더니 뉴럴 네트워크 생기기 쉽게 생긴다. 그랬더니 이제 소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인간 욕구하고 제품 기능을 IJ계로 나눠서 매트릭스를 만들었더니 작게 대상을 짜게 놨더니 생각하기는 쉬운데 생각할 대상은 IJ로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알파고는 뭐 2세돌 구단을 5전 4승 1패했다. 와 이제 완전 컴퓨터 세상이구나. 알파고가 머리가 좋은 것 같다. 근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구글이 워낙에 그 회사를 창업했을 때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 수학자가 검색을 무지하게 빨리 만드는 걸 해서 구글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2세돌 구단이 19-i 이건 이미 둔 바둑입니다. 그 행의 19-1, 열의 19-j2개의 바둑 중에서 나머지 빈칸 중에 구단의 실력으로 포섭을 한다. 알파고는 어떻게 하냐? 19개 바둑판에서 이미 놓은 바둑돌을 빼고 팩토리얼로 나간다. 그래서 팩토리얼로 나가서 그 중에 최적 위치를 역으로 계산해서 찾아서 낸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없다. 2세돌 구단은 어떻게 이기느냐? 내 생각에는 속기를 둬야 돼. 초기에 한 번 두면 3초 이내에 둬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을 만들면은 이길 승률이 좀 높아지는데 이 4승 1패에서 알파고가 1패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선전 전략 같다. 아슬아슬하게 이겨야 구글이 생각을 잘하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다. 그래서 봐라.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옛날에 애인하고 같이 왔던 생각이 났더니 추억에 빠졌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뉴런 파이어링이 무지하게 바쁘게 파이어링을 한다. 분석할 대상이 늘어난 하이터치든 노예부대, 죄수부대도 바쁘다. 2세돌 구단과 대적하는 알파고도 쉴 새 없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 모두 바쁘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위에 거를 생각하라.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바쁠 텐데 바빠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창의적인 거를 끊고 덜 바쁘게 지내고 싶으냐 그걸 정해야 된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내가 평생 살면서 느낀 게 멘토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토는 뭡니까? 스승이 홍콩 영화에 나오는 성룡이 산중을 헤매다가 어느 백발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 내가 친절하게 숙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비결을 가르쳐주마. 그리고 무림의 강호가 됐다. 얼마나 로맨틱하냐. 나도 멘토를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인데 내가 유학 시절의 별명이 가비지 컬렉터에 들었어요. 쓰레기 청소부. 왜냐하면 양반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요. 연급이 없는 일 나한테 시키죠. 어려운 일 나한테 시키죠. 옆에 있던 박사 동료가 하다가 실패한 일을 나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재미들린 거예요. 이게 흑인종이라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돌아버릴 것 같은 거는 논문심사위원회를 결성하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산업과학과 교수 누구누구 위원으로 집어넣으면은 대충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 교수가 수학과 교수를 넣어야 된다. 의대 교수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심사위원장은 학과에서 저승사자로 알려진 원로 교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심사 들어가면 박사 논문 합격률이 40%예요. 그래서 이렇게 짰다. 그러니까 학위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뭐 악몽을 꾸고 그랬었다. 근데 박사학위 받고 한 10년쯤 있더니 미시간 대학원 50주년 기념인데 1년에 이공계 의과대학사 1명, 문과역에서 1명 해서 1년에 2명씩 최우수 박사 동창을 뽑아서 상을 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걸렸어. 네가 디스팅기스드 PhD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졸업한 지 한 25년 있다가 미시간 대학 동창상을 너를 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착잡하죠? 멘토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 이쪽을 생각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할 것. 멘토라고 생각된 사람이 다가오면 튀어라.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을 생각했더니 멘토가 좀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공대에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어요. 이 양반이 공대 학장이 됐는데 친한데 학장 되더니 공학연구소라고 문제점이 많은 연구소 소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달을 쫓아내면서 해서 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좀 있더니 이 사람이 개혁파예요. 대학이 개혁돼야 된다 뭐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인데 대학 교육여건이 열악하니까 백서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필위원 6명인데 네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이제 하염없이 앉아서 회의를 계속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파가 갈려요. 비둘기파 3명. 이 비둘기파는 주장하는 게 우리 현재 잘하고 있다. 근데 돈 조금만 더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 논조를 가진 사람이 비둘기파예요. 매파는 지금 개판이다. 이대로 가면 대학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뭐 이런 강경 발언하는 게 매파예요. 근데 나는 매파 소속이었었는데 내가 발표할 차례가 돼서 그 자료 조사를 했는데 당시 대학 예산 중에 84%가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84만 원이 식비로 들어간다. 이런 가정에서 살고 싶으냐? 이거는 뭐 고아원보다 더 심하다. 그죠? 그래서 회의 중에 내가 약간 강성 발언을 했어.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하다. 근데 애써서 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을 이딴 식으로 교육시켜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후로 비둘기파 3명, 매파 2명이 슬슬 위원회를 빠지기 시작해갖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한테 가서 이건 뭐 다 튀었는데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학장이 눈을 부릅뜨더니
너 혼자 써라. 당시 생각은 왜 이렇게 나만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이렇게 못 살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무튼 썼습니다. 공대백수 썼는데 각종 미디어 특정 기사, TV 특정 방송, 뭐 대중의 공감대로 넣었어요. 뭐 여기 항공대 시니어 교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남산에 유명한 수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연행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호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게 백서를 쓴 의도가 뭐냐. 그래서 대학 여건이 연합해서 교육 잘 시키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백서를 쓰는 의도가 무엇이냐 뭐 계속 물어요. 왜 이렇게 성질들을 부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서 84페이지쯤인가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마치 적군한테 너희 병력이 우세하니 병력 일부를 우리한테 이양하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어리석은 지휘관과 같다고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리석은 지휘관의 이름은 뭐 그렇다면 맞은 겁니다. 당신 이제 지휘관 이름 중에 어리석을 우자가 들어간 대통령이 들었어요. 진작 물었으면은 명확하게 대답하는데 이 남산 같은데 특징이 질문을 하지 않고 혼을 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뭐든지 다 얘기할 테니까요. 뭐 그러다가 맞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 각종 미디어 쓴 의도가 뭐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불려가서 한 2시간 야단 넣고 그래서 1,00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과대학 언덕에 가면은 뻔듯하게 공학관 둘이 있는데 그거하고 실험실 쓸비를 조금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민영 교수라고 뭐 여기 석좌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후보라는 게 어떻게 탄생됐나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반이 제한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공로로 무궁화 훈장을 받기로 됐고 훈장 수상 기념 어전 특검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나타내놓고 이제 특검하려는 겁니다. 근데 양반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야 내가 내일 청와대 들어가는데 이 교수 같으면 내 대통령한테 뭘 건의하고 싶으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때 생각하는 게 3세 5세 유아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면은 20년쯤 후에는 우리나라가 겁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교양 문답입니다. 근데 이제 양반이 강연 중에 훈장 받고 막 기분이 좋으셔갖고 대포 발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세계 최초의 유아용 컴퓨터를 한 달 이내에 개발해서 카카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입장에서는 믿을 거 없잖아요. 돈 달래지도 않고 만들어 선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장 수여식 특강은 잘 됐는데 그 다음날 양반이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하더니 네가 그랬잖아.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산은요. 그랬더니 야 대통령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어디냐. 훈장 받은 처지에. 그래서 한 달은 왜 한 달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내 기분이 좋아서 한 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때 내 심정은 가까운 데 높은 건물이 있으면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대선배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고 피하고 그럴 수는 없어갖고
이제 죽었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날짜 보세요. 12월 23일 날 죄수부대하고 크래시, 그러니까 뭐 자동차 충돌하듯이 아주 전속력으로 개발하는 걸 크래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크래시 팀을 결정해 갖고 한 달 후에 청와대에서 완제품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옆에 칼을 걸고 적어더라. 이때는 크리스마스 휴가, 연초 휴가, 휴가일이 많이 껴있다. 근데 우리는 2시간씩 자고 실험실에서 지내면서 하여튼 아까 사진에 본 게 그때는 완전 프로토타입입니다. 뭐 보고서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면 전국 유아원의 필수 교육 장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유아원 등록할 적에 코보가 있나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등록하고 없다 그러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아원 원장들 덕택, 또 학부모들 덕택에 이게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올해의 히트 프로덕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이거 성공한 거 보더니 뭐 그 쓰던 모자를 하나 주셨어요. 쓰고 다니던 걸. 그래서 그 속으로 신품을 하나 사주지 주저스럽게 쓰던 걸 주냐. 그리고 저 어정쩡한 표정을 줬더니 한 교수가 뭐 여보시오, 사무라이는 그 수제자한테 자기가 쓰던 칼을 주고 학자는 모자를 준다. 내가 몰라서 내가 이 모자 주는 거를 자꾸 중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롱된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히트 제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연이고 여기를 한번 쭉 봐라.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번 본인한테 물어봐라. 나는 멘토를 만나고 싶은가? 앞에 거 생각하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고 뒤에 거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죽기 전에 한 번 이상 돈 안 받고 열심히 하는 일을 하고 죽을 거야. 이런 거 자꾸 빼고 그랬더니 뭐 인생이 잘못하면 평범한 샐러리만으로 끝일 거다. 내가 뭐 산학협동을 뭐 100몇십 개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보면서 짜증이 났을 거다. 저 인간은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한 게 더 많은데 그거는 여기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근데 지금 이제 뒤돌아봤더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돈 안 받고 하는 일을 한 개 이상 할 것, 그 계획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은 아니고 단체에서, 단체가 내 멘토다 그러는데, 연구소 소장 시절에 대학원 연구비 지급 전산화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수들이 연구비를 받으면은 연구 조언들을 쓰는데, 연구 조언 수당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매달 한 번씩 주는 사람도 있고 끝날 때 조금 천질 주면서 수고했다 너 많이 배웠지 모르고 생색을 낸다. 그래서 이게 병폐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연구비를 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그 공학원 연구소 직원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랬더랬어요. 소장님 가뜩이나 바쁜데 이제 수백 명 연구비를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뭐 근데 하여튼 대학 개혁 중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수 평가 제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 평가하고 학점을 주는데 학생도 교수들 강의 내용이 좋았다 나빴다 이 사람은 요주 인물이다는 거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을 했습니다. 이게 89년쯤 일인데 이때만 해도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교수가 대학원생 통장으로 직접 연구비 넣어주는 대학도 없었고
또 학생이 감히 교수를 평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하고 났더니 이제 교수 회의에서 미운털이 뱉겼어요. 그들이 뭐 선배 교수님은 미제국주의 앞잡이 같은 놈, 개 같은 놈, 그리고 상당히 그 감정미들은 욕을 아주 힘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운털 밝히고 나서 공학연구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공학연구소 문제가 있다. 감사를 했는데 모든 과제는 앞으로 공학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과제는 교수의 인준을 받은 후에 수행하라. 너 너무 안 된다. 우리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더니 사표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갖고 아침에 나가서 헌정에 명상하듯이 소장 자리에 앉아있다 저녁에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중에 출퇴근에 충실할 것 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매일 나가서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저녁 때 집에 가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쯤 했더니 아주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났을까 그래서 쓴 겁니다니까 뭐 내가 경영 철학에 인식이 있어서 쓴 것도 아니고 또 뭐 지필가가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선배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뭐 책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예상을 뒤엎고 그 대중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기치 않았던 게 경영대학 교수회의에서 집단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공과대학 출신이 경영대학 나와버리를 침범하느냐? 도저히 뭐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뭐 근데 그 같은 서울대학뿐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영문대학들, 부산에 있는 영문대학들이 그 장거리 전화를 걸어갖고 묻고 할 수 없다. 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래서 나와바리 침범하는 거는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말이 되냐 모르는데 이제 결과는 독자들이 호응이 좋아갖고 교보문고 사회과학 부문 15주 연속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때 책을 쓸 때만 해도 우울증에 걸려갖고 책을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상상이나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봐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당 받고 월급 받고 예산 받고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생각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어수룩해 보였나 도망을 못 갔나 그래서 엄한 일을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했더니 그게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눈을 감고 질문을 한번 해라. 나는 멘토를 만나고 싶으냐? 그래서 무리한 얘기를 안 하는 멘토를 만나고 싶다. 그건 멘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와 생각하니까 나를 믿고 어려운 일을 맡겼던 분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런 분이 나의 멘토가 지나고 봤더니 여기 써 있는 것 빼고는 뭐 이면으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이 내 오르내렸었다. 그래서 두 가지 코드 오브 컨덕트가 첫째 창의적이고 싶으냐 부지런해야 될 텐데 그죠? 두 번째 멘토를 만나고 싶으냐 엄청 고생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오늘 정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차로가 좀 바뀐다.
그래서 오늘 창의성 얘기 많이 했고 패러다임 얘기 많이 했고 남은 거는 이제 비전입니다. 고맙습니다.